여름철 물놀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여름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발목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시간 후 A씨는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 휴가철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A씨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비브리오 폐혈증, 죽음의 그림자.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세균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급속히 증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름철 바닷물 온도가 25도를 넘는 시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지금까지 물놀이 후 피부에 이상한 물집이 생긴 경험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3년 통계를 보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중 사망률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5명 중 1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60대 남성 B씨는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러 갔다가 발가락에 조개껍질로 인한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후 B씨의 발가락은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발목까지 부어올랐습니다. 36시간 후에는 무릎까지 괴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비브리오 폐혈증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처 감염과 달리 이 세균은 혈관을 통해 빠르게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를 파괴하면서 혈전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차단되고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간질환 환자입니다. 간경화, 만성 간염 환자는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치사율이 일반인보다 10배 높습니다. 여름철 바닷가 활동은 절대 피하세요. 둘째, 당뇨병 환자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상처 치유가 늦어져 세균 침투가 쉽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초기 증상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암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호중구 감소로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치료 중에는 물놀이를 피하세요. 치료 후에도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령자입니다.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족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의 초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상처 부위에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이 빠르게 커지고 주변으로 퍼집니다. 피부색이 붉은색에서 보라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발열, 오한이 생깁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 C씨는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왔습니다. 전날 오후 바닷가에서 발목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전 크기만 한 물집이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손바닥만 해졌습니다. 12시간 후에는 종아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체온은 39도, 혈압은 80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즉시 항생제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받아 생명을 구했지만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하루만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은 2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해파리 쏘임, 바다의 독침.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해파리 쏘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파리에 쏘이면 소변을 바르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해파리에 쏘인 경험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해파리 쏘임의 위험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해파리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작은 불에관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에 쏘이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 D씨가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쏘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D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과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즉시 119에 신고했고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해파리 독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15분 내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대로 맨손으로 해파리를 제거하지 마세요. 추가 쏘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용카드나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 해파리의 촉수를 긁어내세요. 두 번째, 소변을 바르지 마세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응급처치입니다. 소변의 염분과 암모니아가 오히려 독을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찬물이나 얼음을 바르지 마세요. 이것도 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4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20분간 담그세요. 해파리 독은 열에 약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독을 중화시킵니다. 단,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해파리 쏘임 응급처치용 온수 샤워 시설을 해변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물을 이용한 응급처치가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초를 사용하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해파리 독을 중화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해파리에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해파리 쏘임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첫째, 호흡곤란. 둘째, 얼굴, 목, 혀의 부종. 셋째, 현기증, 의식 잃음. 넷째, 심한 구토. 다섯째, 혈압 저하. 여섯째, 전신 두드러기. 이런 증상들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전조 증상입니다. 골든타임은 15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응급실 사례들. 실제 응급실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족 단위 휴가객이었습니다.
40대 아버지가 간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갯벌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굴따기를 하다가 발등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물집이 생겼고 새벽에는 발목까지 부어올랐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상처 감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심한 오한과 발열을 호소했습니다. 혈압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왔을 때는 이미 폐혈증 쇼크 상태였습니다. 즉시 항생제 치료와 수술적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만약 하루만 늦었다면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해파리 쏘임 환자였습니다. 30대 여성이 제주도 여행 중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쏘임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소변을 바르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분 후부터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변하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다행히 제주도 응급실에서 즉시 에피네프린 주사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ICU에서 3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 잘못된 상식 때문입니다.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4. 예방과 대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바닷가 활동을 피하세요. 상처가 있으면 절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바닷가 활동 후에는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세요. 해파리 쏘임 예방법입니다. 해파리가 많은 시기에는 물놀이를 피하세요. 래시가드나 잠수복을 착용하세요. 해파리 발견 시 즉시 물에서 나오세요. 흐린 날이나 바람이 많은 날은 더욱 주의하세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이 의심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해파리 쏘임 시 뜨거운 물로 20분간 처치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119에 신고하세요. 절대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댓글로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응급실 의료진이 말하는 골든타임. 응급실 의료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의 골든타임은 24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80% 이상입니다. 하지만 48시간을 넘기면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해파리 쏘임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골든타임은 15분입니다. 이 시간 내에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으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면 뇌손상이나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늦은 내원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오세요. 과한 걱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를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놀이를 즐기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작은 상처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가족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하고
즉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